예, 주민등록상 여성 인구가 남성을 추월해 우리나라도 여초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 옛말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아를 더 선호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초 사회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경제 활동에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오늘 숙명여대 이복실 초빙 교수 모시고 여초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네. 됐습니다. 참. 네, 예, 세상이 예전에, 많이 변했죠. 그럼요. 네. 예전에는 남성 인구가 많다 이랬는데 네. 지금 여초 사회로 지금 최근에 6월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한국 사회 여초 시대가 열렸는데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을 말씀하라고 하면 예. 하나는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약해됐다라는 점과 하나는 우리 사회가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예. 여성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음. 여초 현상이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남아 선호 현상은 우리가 1990년대만 해도 그 남아대 여해 비율이 거의 1.2대 1 이런 식으로 됐으나 지금은 예. 거의 정상, 그러니까 1.05대 1. 네, 그래서 거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예. 거의 정상의 범위로 섰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고령 사회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의 그런 기대 수명이 이제 그 평균 기대 수명이 그 높잖아요. 예. 남성들보다 거의 7년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여성들이 한 85세까지 살고 남성들은 이제 78세. 그러다 보니 거의 7년의 갭이 생기면서 예. 이제 당연히 여초 현상으로 벌어지는 거죠. 예.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네. 1990년대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네. 그때 농담조로 선생님들이 남학생들한테 너희 크면은 장가가기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 실제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서요. 네. 딸바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현상을 네. 어떻게 저희가 분석해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의식들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과거에는 자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런 부양 의무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변하고 있고 예. 그 대신에 이제 그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이제 이 사회적인 관계들, 예. 의사소통 이런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 남아 선호 사상을 하나 이제 퇴색된 걸 원인으로 지목을 하셨는데 이 퇴색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수면에서 여성을 더 선호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부모님들께서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 선호사 예. 현상이 이제 심했던 거는 예. 아까도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남성 아들들이 당연히 부모를 부양하는 그런 이제 부양의 개념에서 예. 남아를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의식도 이제 얕아지고 예. 이제 이런 그 정서적인 관계들 소통을 중요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께서 굳이 아들을 낳으려고 또 낳고 예. 하는 세대는 이제 지나간 거죠. 예. 이제 딸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예. 딸만 낳아도 좋다. 저도 이제 딸만 둘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더 이상 아들을 낳고 낳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저는 못 해봤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아들의 필요성을 논할 그런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요? 당장 딸 키우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고. 주변에서 보고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서 아들 낳아도 다 소용없다. 뭐 딸이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딸들이 이제 노년으로 갈수록 그 노년의 기에 젖어든 이제 부모님들과 말벗도 되고 그리고 그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는. 남아 선호 사상 이야기를 했고요. 왜 주변에서 이 여성을 더 선호한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중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여성 고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그 이 사회적인 소통, 관계를 중요하는 이제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딸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들 필요 없다, 응? 딸이 더 좋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고 제가 이제 30년 전에 그 딸들을 낳았을 때 주변에서는 저를 이렇게 동정의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도 없어서 어떡해? 하지만 지금 제가 딸들을 데리고 가면 다들 부러워하세요. 얼마나 좋겠냐. 시가 쪽이나 친가 쪽에서는 어떤 얘기 그 당시에?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아들을 낳아야지 그러셨지만 지금은 뭐 아들보다 딸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통계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을 저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만에
사회의 그런 그 딸 선호에 대한 예. 의식이 굉장히 크게 변했죠. 예. 근데 이런 그 여아 선호 사상과는 또 별개로 그렇죠. 우리 사회의 의식 구조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딸은 좋지만 예. 또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그런 의식들은 30년 전과 지금이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 또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가정에서 사회로 나가게 되면은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런 그 격차를 경제적인 요인, 무슨 의사결정에서 요인 별로 분류해서 순위를 매긴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등이나 하겠어요. 거의 뭐 바닥입니다. 네. 예, 조사 국가 중에서 거의 밑바닥인 예. 117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순위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예. 그 이유는 여성의 대표성이 아직 너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초 현상 이런 것을 양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예, 질적인 대표성을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내년 후년이면 공무원에 있어서 여성 공무원의 수가 남성 공무원 네. 수를 앞지른다. 예, 맞습니다. 예. 실제로 들어가 보면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9%도 안 돼요. 네. 그리고 고위 공무원, 국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은 3%밖에 안 돼요. 예, 예. 숫자적으로 전체적으로 넘어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표성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예, 할 수 예. 있는 지위에 있는 여성들이 좀 늘어나야 되고 그거를 당연하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하는 의식 구조를 함께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지금 이제 사실 여성 대통령 시대가 지금 네. 열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공직사회도 여성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들이 각계 방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질적인 면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네. 굉장히 이제 능력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어떤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면 거기 안에 공직사회 또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시스템의 문제와 예. 의식의 문제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실제로 그 고용 현장에 계시는 그 이제 그 경제인들을 보면 예.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양성평등의 문제를 이데올로기로 보면 안 된다. 임신, 출산, 육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양성평등은 요원하다. 예. 정부가 좀 더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든지 정시 퇴근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여성들 중에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10명 중 2명이나 돼요. 근데 이 여성들이 아기를 키워놓고 다시 진입을 하려고 하면 예.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는 거예요. 첫째 자신감도 부족하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작업 환경도 많이 변했고 예. 또 새로운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될 필요성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새로 일하기 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 지금 13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도 예, 하고 예. 그리고 그 직업훈련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널리 홍보가 돼서 예.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그런 불이익이 더 이상 없도록 예.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교수님.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예. 가정 내에서도 실제로 그 OECD 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맞벌이를 하든 안 하든 여성의 그 가사 노동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남성들은 여성이 맞벌이를 했을 때 그 가사 노동 시간이 37분이었어요. 근데 이 맞벌이 여성은 3시간이 넘어요. 예. 이 3시간이 넘는 것과 이 37분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성들은 많아지고 여초 예.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을 없애는 우리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예. 개선하는 그런 육아 그 가사 부분 네, 문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군도 1만 명 시대고요. 최근에는 뭐 역대 처음으로 뭐 네. 여성 소방서장이 탄생했다. 물론 4급 공무원입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그동안 진입 장벽이 닫았다 이런 얘기 네. 아니겠습니까?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시는 거죠? 기업이나 공직사회도. 그러니까 제가 30년 전 이제 예. 85년 3월 4일 날 이제 사무관으로 임용이 됐어요. 네. 그 당시 이제 여성의 그 사무관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예.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시절이었는데 저한테 보직을 맡길 때마다 저희 네. 상사들이 하는 얘기가 어머 이 사무관이 이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아 여성이니까. 그게 예. 제가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성이니까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얘기가 더 이상 안 들려도 됩니다. 안 들려야 합니다. 예, 네. 예.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자질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대표성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한 10년 전만 해도 여성의 대표성이 적은 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적은 이유를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여성들이 대학에 덜 가기 때문에 네. 여성이 교육을 덜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사회학자와 교육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5년 동안 계속 여성의 대학 입학률이 남성을 추월하고 있어요. 예, 예. 교육을 더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렇게 저조한 이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들보다 거의 15% 적습니다. 남성들은 예, 예. 한 74%, 여성들은 한 57%, 예, 74%, 52% 이렇게 한 이제 16% 정도 차이가 있는데 예. 교육 수준은 계속 올라가지만 네, 아직도 예. 이 차이가 있는 현실은 예, 예. 이제 그 차별적인 관행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직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예. 예, 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임신, 출산, 가정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좀 걸림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봐도 20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더 취업률이 높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30대로 가면 급격히 줄어들고 남성은 오히려 90%를 넘거든요. 맞아요. 예.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까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저희가 어떤 점들을 개선해 봐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한 노력들은 가정, 직장, 사회 이 3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인사 관련해서 이제 승진 심사를 예. 하잖아요. 그럼 어떤 간부가 이제 그 회의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 부서가 그 금평에서 1등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일 장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야단했어요. 장시간 근무를 한다고 이게 근무 효율이 오르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선진적인 직장 문화를 선도해야 될 우리부터 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예, 예. 실제로 OECD 그 통계에서도 예. 제가 한 말이 입증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 OECD 중에서 국가 중에서 가장 장시간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노동 생산성, 효율성은 받아듭니다. 예. 오래 한다고 효율성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런 약간 고질적인 관행이 있어요. 상사가 퇴근하지 않으면 대기해야 못하죠. 되고, 그리고 일이 없어도 그냥 낮에 화날 때 나가면 꼭 죄를 짓는 것 같고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런 문화를 타파해야 합니다. 일이 없으면 과감하게 퇴근하고 예. 또 내일을 준비하고 예. 이런 문화들이 직장 사회에 정착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정시 퇴근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이다. 예, 예. 그러니까 늦게까지 있는 사람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의식이 우리 속에 이제 젖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루아침에 개선할 일들은 아닌 것 예, 같습니다. 예, 정시 퇴근 문화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 제도를 쉽게 쓰기 어려운 예. 직장 문화들이 있습니다. 내가 출산휴가를 간다, 육아휴직을 간다 그러면 예. 갔다 오고 나면 직장에서 이 책상이 없어지는 예, 예. 그런 직장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 과감하게 이제 그런 직장에서는 이제 네. 불이익을 줘야 예, 되고 예. 그런 그 문화들이 개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 네. 여성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교육 현장에 이제 선생님들도 여교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많은 것은 70~80%까지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또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남성 할당제, 남성한테 이제 어떤 정도 일정의 포션을 주는 거죠. 채용하는 데 네. 있어서. 자, 그게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또 다른 차별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 부분에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양성평등의 문제를 함께 가야 하는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한 성이 30% 이상은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이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꿨습니다. 개정을 해서 금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 있어서 한 성이 40%를 이제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이 그 60% 이상인 위원회도 있었어요. 그거 다 고쳤습니다. 남성이 40%는 되도록. 한 성이 40%.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성과 남성의 그 차별 이게 아니라 양성이 함께 가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평교사에서는 여성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교장이라든가 교감의 관리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을 보십시오. 굉장히 또 저조하거든요. 대표성에서. 그런 거를 함께
고치는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로 인해서 내가 차별받고 손해받는다라는 예. 생각이 아니라 양성이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감으로 인해서 예. 나도 발전하고 직장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여성- 사회를 발전하는 예. 이제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의 활발한 이제 사회 진출로 해서 이제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떤 개념 없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지칭해서 이야기, 뭐 된장녀. 된장년이, 뭐 김치년이 이런 네. 이야기 있는데 자 네. 이런 어떤 여성 혐오적 발언은 왜 탄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 20대 고용률이 예. 이제 거의 여성은 90%를 넘고 남성은 이제 50%대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진입에서의 차별이라든가 장벽은 거의 사라진 셈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청년 고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여성들이 내 일자리를 뺏는다. 그러니까 과거에 집에 있던 여성들이 사회로 나오면서 혹시 내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닐까? 이런 예. 약간의 그런 그 착시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IMF 총재나 이런 뭐 독일 예, 총리나 예, 예. 잘 나가는 여성들 소위 이제 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보면 이제 실생활에서도 보면 여성들이 또 반장도 많이 하고 더 활발하고 예. 이런 현실을 예, 볼 때 예. 아들 가진 엄마들의 그런 불안감과 이 된장녀 이런 발언들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 된장녀 이런 것도 여성 혐오적인 이런 표현들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거꾸로 이제 여성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가정을 돌보지 않고 하면 아우 저 독한 년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이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함께 한다. 예. 그리고 이런 남녀가 조화로운 그 사회 이런 균형성과 다양성이야말로 예.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예. 토대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우리 머릿속에 내재화할 때 예. 그런 여성 혐오적인 발언들 예.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네. 여초 사회 현상 중에 원인 네. 중에 하나는 남아 선호 현상이 약화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을 저희가 이제 짚어보고 싶은데 고령화가 고령화죠. 심해졌다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노인 빈곤 문제와 좀 연결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네.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 될까요? 지금 빈곤율을 따지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훨씬 지금 높습니다. 예. 근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년기를 맞기 때문에 여성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더블 제퍼디, 이중고를 갖게 되는 셈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인의 문제, 여성의 문제를 함께 하는 거죠. 이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와 건강 문제, 이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점점 헝클어지고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여성 노인들의 그런 사회 안전망과 예. 그런 그 보호막들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정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거꾸로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오래 살지? 네. 왜 남자들이 일찍 사망할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그것이 약간 보편적인 통계들이더라고요. 남자들이 더 일찍 사망하는 것이.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는 또 더 기대 수명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문제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이 발달하면서 이제 예. 이 고령 사회가 더 우리한테 와닿고 있는데요. 예. 남성들이 이렇게 힘든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예. 남성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남성들도 콤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가구주다, 가장이다. 내가 내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된다. 예, 그리고 예. 내가 직장을 안 다니면 우리 가정은 망가지고 굶어 죽는다. 내가 혼자 일해야 된다. 이러한 강박관념과 이런 의무감이 남성들에게 더 큰 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럴 때 여성이 함께 일하면서 함께 간다면 남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되죠. 제가 실제로 이제 강의를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강의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남성들이 많은 그 수강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예. 앞으로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전업주부를 원하냐, 워킹맘을 원하냐, 직장. 정말 99.9%가 저는 직장 여성을 원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예. 그렇게 사회가 바뀐 겁니다. 이런 그 일하는 의무, 이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 차세대들은 원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원할 게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사 분담도 같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통계를 보면 아까 고령화 사회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고령화 사회는 점점 앞당겨질 겁니다. 2050년대 되면 지금보다 노인 인구는 3배 이상 늘어나는데
그 여성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그 여초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의 그 함께 가야 된다는 우리의 예, 의식 예. 개선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여초 생각합니다. 사회의 어떤 부작용,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여성 혐오 문제 얘기할 때 좀 답답한 심정에 조금 부적절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주목을 하도록 하고요. 그 마지막으로 좀 양성평등 얘기도 하셨는데 앞으로 네. 뭐 이건 여초 현상이 단순히 어떤 뭐 여성 인구가 많아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성 문제도 있고요, 복지 네. 문제도 있고요, 고령화 사회의 어떤 직면한 사회에서 해결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각 현장에서 부분별로 많잖아요. 어떤 정부 네. 역할, 그다음에 교육 현장에서 역할, 학교에서 네. 제대로 교육되지 않는다면 이게 양성평등이 실현되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전반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좀 개선책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여초 현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될 것은 여성의 대표성 문제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가정과 직장에서 솔선수범하는 것,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가정과 학교에서는 예. 이 성 역할에 대한 그 고정관념을 개선하는 예. 그러한 그 실질적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그리고 육아휴직 제도라든지 예. 유연 근로제라든지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든지 다양하게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들을 예. 이제 그 채택하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혹시 노동 생산성 이윤을 저하시키거나 이윤을 이제 깎아먹는 예. 그런 일들이 아닐까라고 우려를 합니다만 예. 실제로 많은 그런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도 일가 가정 양립을 채택한 기업들이 노동 생산성이 더 높다 이런 그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단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볼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그런 안목에서 예. 그 일가 가정을 병행하는 제도들을 채택하는 그런 그 기업들의 예. 의지와 우리 사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복실 숙명여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